안녕하세요. 영국유학센터입니다. 오늘 영국 파운데이션 과정 선배와의 랜선 만남 세미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지금 맨체스터 경영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선영님이 이제 영국 유학을 선택한 계기, 그리고 파운데이션 가기 전에 어학연수는 어땠는지, 그리고 엑스터 파운데이션 했는데 파운데이션 학교 선택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파운데이션 하면서 학업이나 뭐 평가는 어떻게 했고 학부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세미나는 적어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활까지 다루고 나서 Q&A 세션도 따로 별도로 가질 예정이니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저희 세미나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채팅 통해서 그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 유학센터 그 강남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채영 실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세미나 함께 해주실 학생은 이제 이선영 학생인데, 선영 학생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엑시터 인투 파운데이션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맨체스터 어카운팅으로 진학한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 참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선영님, 저랑 맨 처음에 봤을 때가 아마 3년 전이었나요? 그쵸? 네, 네, 맨 처음에는 19년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는 아마 어학연수 때문에 상담했다가 나중에 이제 파운데이션 네,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맨 처음 영국 유학을 선택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어학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1년을 가서 시간을 쓰는 동안 차라리 2년을 보태서 더 좋은 학위를 받자라는 생각을 경하게 되었습니다. 음, 근데 일단 영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히 미국도 많이 가고 호주, 캐나다가 네. 가장 인기가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인데 가장 끌렸던 점은 제가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4년을 더 허비하면은 거의 6년이 넘는 시간이 낭비하게 되는데 차라리 가장 짧으면서 또 괜찮은 학위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영국이어서 그게 가장 첫 번째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영국 주변 국가들도 좋고 여행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서 영국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3년 전에 저랑 처음 컨설팅 했을 때 상상하던 영국이 있을 거고, 지금 영국에서 거의 2년 넘게 생활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네. 어때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걸 좀 일치는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달랐던 점, 네, 약간 의외였던 점이 그냥 무조건 영국 가면은 아 영국 영어를 쓰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인종이 있어서 영국 영어가 아닌 다른 발음으로 할 때 오히려 뭔가 처음에는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아, 그런 부분이 뭔가 좀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생각보다 나머지는 그냥 뭐 아, 비슷해요. 그렇구나. 그 예상보다 나처럼 국제학생이 네, 다양한 국제학생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아, 네. 그러면 선영님 맨 처음에 경영학 안에서도 뭐 일반 경영학도 있고 국제 경영학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파이낸스도 있는데 어카운팅으로 네. 결정을 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음, 처음에 어,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카운팅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네. 강요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매니지먼트도 괜찮다고 했는데 솔직히 주변에서 다들 어카운팅이 가장 뭔가 나중에 전문적으로 해서 취업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어카운팅을 선택하게 됐어요. 음, 그럼 본인 선택은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좀 어렵긴 한데 네.
미래를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아직 잘 지금 모르겠어요. 확보하면서 ACCA 자격도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다는 아니고 일단 조금은 따놓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아예 처음부터 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들어서 그게 면제가 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미 많이 알고 있네요. 아, 저기 지금 선영 학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파운데이션 입학하기 전에 그 포츠매스에서 네. 어학연수를 대략 한 6개월 정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경험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처음에 외국 나가면 다들 적응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신났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모든 게 새로우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일단 낮은 반에 가면은 안 되고요. 왜냐면 낮은 반에 가면은 영어가 진짜 천천히 늘어요. 그래서 약간 가기 전에 자신감 정도는 해서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들어갈 때 레벨 테스트를 받거든요. 그리고 IELTS를 한다고 해서 여기는 어학연수 할 때 뭐 그 나라별 제한 그 몇 명 이상은 안 하겠다 퍼센트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놀랐던 점은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수업이고 또 계속 거의 반에서 반 이상이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계속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되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한 가지 꼭 팁은 어학연수를 한다면 초반에는 그러니까 활동 같은 거에 거의 다 참여하는 게 영어 실력도 좋고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이후에 걔네들이랑 더 친한 친구가 돼서 굳이 그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항상 같이 다니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뭔가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도 배울 수 있고 그러면서 영어 실력도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방과 후 활동 지금 선영님이 얘기했던 거는 사실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 할 때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학생들이랑 파운데이션은요. 일단 제가 다녔던 엑시터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어학연수 하는 데는 약간 선생님들이 알바 같은 인턴도 있는데 약간 저랑 같은 또래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친구가 되라고 더 뭔가 이어주고 뭔가를 활동을 만들어요. 아예 거기서 뭐 그룹으로 짓거나. 근데 파운데이션에서는 일단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서 근데 그냥 그 대학에 있는 소사이어티 그 동아리 들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정도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파운데이션 학생도 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온라인이어서 안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제한적이긴 해요. 네. 네, 거기는 약간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학생들끼리만 있어서 친해지면은 즐겁지만 약간 처음에 다가갈 때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영 학생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운데이션 입학하기 전에 IELTS 6.0 확보하고 입학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IELTS 준비하고 6.0 취득까지는 얼마 정도 걸렸어요, 본인은? 6.5 맞았어요. 왜냐면 6.5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6.5고 네. 네, 6.5가 평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버를 6.5에 6.0 아래로 내려가는 거 없는 거가 거의 다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포츠마스에서 준비를 했는데 한 2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만들었네요.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복습도 하고 맨날 공부하고 약간 단어 많이 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IELTS는 최대한 빨리 따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IELTS 시험 점수 빨리 획득한
그 비법을 하나 공유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음, 영국이셔서 지금 인터넷 일단 수업 참여할 때 잘 안 들렸어요. 지금 그냥 인터넷이 조금 친구들이랑 많이 끊겨가지고 네,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는 거 그, 네, 그리고 단어를 많이 외우고 단어만이요. 모의고사, 캠브리지 모의고사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운데이션 선택할 때도 사실 선영 학생이 여러 옵션이 가능했는데 엑스터 대학 파운데이션을 선택한 네,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일단 저 내신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낮지는 근데 않았는데. 엑시터는 내신이 낮아도 낮아서 엑시터는 일단 내신 낮은 사람들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엑시터에서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다른 데에서 파운데이션 한 것보다 그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엑시터 파운데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아, 그리고 엑시터가 경영학으로 좀 순위가 높다고 해서 엑시터 네. 선택했어요. 기억에는 그 조금 엑스터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안전하다. 아, 네, 그것도 그 있, 이유도 되게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한국인이 좀 적다. 아, 이런, 그쵸. 약간 런던에 비해서, 네. 음.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파운데이션 과목 이렇게 많이 배웠을 텐데 네. 각 과목별로 간단하게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첫 번째 English for Business는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쓰기가 네.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는 IELTS 준비하면서 그나마 좀 익숙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 막 크게 내가 다른 학교를 진학하거나 어디를 진학할 때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과목이에요. 음,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다른 학교 진학 시에는 아예 그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인데 진짜 그냥 회계 기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전 여기서 되게 어려웠어요. 어, 왜냐하면 보니까 일단 제 그 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 반이 높은 반이었었어요. 이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영어를 일단 잘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걔네들은 이미 약간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를 나와서 이미 기초를 배워서 이해를 되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 만약에 파운데이션 시작 전이나 회계 원리 정도 듣고 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그냥 이해하기도 힘든데 에세이를 쓰라고 하고 그게 비중이 되게 컸어요. 네. 그러니까 저 완전 멘붕이었죠. 그래도 차근차근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부끄럽더라도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나중에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나중에는 몇 배 더 아예 타자를 해주시면서 거의 그 정도까지 해서 요거는 거의 80점이 넘게 나왔어요. 에세이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시험이었어가지고요. 막판에. 그리고 맞아요. MCQ 같은 거 중간중간에 시험 볼 때 저는 좀 미뤘거든요. 복습하는 걸. 그래서 막 시험지 나눠주면 그게 막 강요하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막 계속 미루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복습하고 네.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볼 수 있을 때 딱 그 자리에서 보면은 또 네. 피드백 주고 그러시니까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코노믹은 이거 네. 네, 선생님 얘기했던 것 중에 궁금했던 게 한국 학생들은 조금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쑥스러움이 많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네, 많거든요. 좀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는 안 네. 그러니까 교무실 찾아가는 거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아, 파운데이션 때는 지금 선영님 얘기한 대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이 계속 찾아가서 도움 구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 때 네. 선생님이 뭐 귀찮아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좋아. 그러지는 않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찾아간 적은 없어요. 음. 근데 그냥 수업 시간에 좀 시간이 남거든요. 네. 그때 오히려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혹시나 부끄럽거나 네.
오히려 이메일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이게 가서 물어보면 내가 까먹을 수가 있는데 이메일은 딱 이렇게 답장을 주시니까 그거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이메일로 물어보거나 저는 수업 끝나고 아니면 수업 중에 약간 뭐 해 하고서 거의 한 10분 이렇게 남을 때 이렇게 질문을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전 그럴 때를 이용했어요. 찾아가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오히려 연극할 때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더 묻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좀 다른 나라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래요. 그런 애들이 질문할 때 약간 귀 기울여서, 그러니까 막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5개인데 내가 5개를 다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막 걔네들이 하는 거 기다렸다가 나중에 질문하면은 막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한 2-3개 까지고 그러니까 전 2개만 질문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각 과목별로 네. 가장 어려웠던 과목하고 가장 쉬웠던 과목이 어떤 거예요? 솔직히 쉬웠던 거는 저는 영어랑 영어. 매니지먼트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성적을 받을 때 가장 괜찮다고 느꼈던 게 매니지먼트는 일단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체감상으로 그냥 무조건 외워서 쓰면 된다 이거였는데 약간 아카운팅, 파이낸스나 다른 거는 일단 용어 자체도 너무 그 용어를 찾고 한국어를 찾아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서 여기 3번 이코노믹 네, 이코노믹 때는 미시경제, 거시경제 공부한 거 맞아요? 아니요. 이코노믹은 네, 파운데이션은 1년이어서 짧잖아요. 네. 그래서 미시 경제만 했어요. 근데 대학에 왔을 때는 미시를 1학기 때 하고 거시를 2학기 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그리고 수학이 저는 어려웠어요. 원래 수학을 못해서. 그래도 성적은 잘 받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수학이 항상 어려워요. 약간 한국인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리 만약에 파운데이션 가서 공부하기 전에 수학을 조금 네. 공부한다면 한국 고등학교 기준으로 몇 학기가 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어느 정도 좀 복습을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약간 학년이라기보다는 일단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확률과 통계 학력과 통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확률과 통계 정도만 미리 떼고 네, 이거를 영어로 했을 때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정도만.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한국이랑 되게 다른 게 인터넷 컴퓨터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엑셀 배운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미 애들은 다 알아서 금방 알아듣고 그래서 그거에서 되게 엄청 힘들었어요. 아, 엑셀뿐만이 아니라 무슨 막 프로그램 사용해서 막 뭐 만들어야 되고 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엑셀 정말 어려웠던 수식 것 같아요. 저는. 다 수학 과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 근데 엑셀이 아니라 뭐 다른 거 막 뭐 그래프 만들고 그런 것들요. 그러면 그 네. 저기 과목마다 뭐 시험으로 100% 평가하는 과목도 있었고 아니면 뭐 조별 과제가 있던 과목도 있었을 텐데 그 평가하는 점수 매기는 그건 어떻게 됐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건 진짜 과목마다 다 다른데 2학기 때는 아예 그 조별로만 해서 평가하는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100% 그냥 MCQ 같은 시험은 아니고 다 과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같은 저는 가장 저한테 좋았던 점은 그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약간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데서 성적을 좀 따놔야 내가 실제 시험장 가서 실수를 해서 성적이 낮더라도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완화가 돼가지고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헷갈리지만 이걸 다 봐두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어디서 성적을 좀 더 따놔야겠다 이런 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선영님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도 잘 끝내고 대학에 지금 입학을 한 상태인데 지금 다른 참가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파운데이션 앞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끝낸 선배로서
이제 파운데이션 입학할 예정인 후배들한테 몇 가지 조언을 해준다면, 적어도 파운데이션 잘하려면 이렇게는 해야 된다. 이런 거 조언 몇 가지만 좀 해주시겠어요? 어, 일단 최대한 적극적이고 복습하고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그게 기초인데 영어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음,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오히려 그게 발표할 때도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게 더 떨려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그러면서 뭐 성장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게 도와주니까 막 안 그러면 과제할 때 막 다 번역기 돌려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의미가 없죠. 그럼 왜 한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냥 다 무조건 에세이 쓸 때도 다 번역기만 돌리고 그런 한국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영국으로 온다면 한국 친구들은 처음에는 별로 안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나중에 다 만나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사귀면 다른 친구들 못 사귀고 걔네가 같이 막 어디 가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전 파운데이션에서 한국 애들은 알았지만 같이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한 명 정도랑만 약간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말을 했지. 근데 처음에 만났던 애들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공항 픽업 때 근데 걔네들이 처음에 같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한국 애들만 다녀요. 계속 다른 애들이랑 다니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음. 그러면 영어 실력도 안 늘고 그러죠. 그럼 정리하자면 조금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IELTS 성적을 꼭 미리 따뒀으면 어, 좋겠어요. IELTS 성적, 학부에 필요한 IELTS 성적을 확보를 하고 학부에 네, 입학하기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학생보다는 조금 다양한 학생들과 어울리기를 네. 추천을 하고, 영어를 쓸 수 있는, 네.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요게 내용들인데 일단 요거는 이미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IELTS 네. 때문에 성적은 되는데 음, 음, 음. 못 간 애들을 몇몇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뭐 6월까지 따면 된다. 그러니까 막 7월까지 따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7월만 생각하고 뭐 그 공부했던 애들은 못 갔거든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못 땄어요. 자, 그러면 그 엑스터 파운데이션 하고 아마 작년 이맘때일 거예요. 작년 한 12월쯤에 유카스로 네. 학부 지원을 했을 텐데, 그때 학교 당연히 맨체스터 지원을 했을 테고 엑스터도 지원을 했을 테고, 그 외에 어떤 대학교 지원을 했어요? 저는 브리스톨, 맨체스터, 네. 엑시터, 그리고 버밍엄, 셰필드 지원을 했어요. 버밍엄 셰필드. 저는 처음에 네. 엑시터랑 음. 셰필드만 받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저는 맨체스터 그 중간에 그 뽑는 거가 있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네, 아마 엑시터 나왔고 셰필드 입학허가 나왔고 맨체스터하고 다른 학교는 아마 프레딕인가 점수가 좀 안 돼서 입학허가 안 나왔다가 맨체스터는 아니요, 클리어링 아예, 되지 않았나요? 아예 성적이 나오기도 전에 학교를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맨체스터가. 네. 그래서 입학허가 못 받았다가 아마 클리어링 통해서 맨체에 지원했던 걸로 네, 기억을 클리어링, 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했을 텐데 그 유카스 지원할 때 인투 엑시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좀 받았어요? 일단 유카스 자체를 어떻게, 어,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랑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줬고요. 네.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 줄 때 어떤 대학은 안 쓰는 게 좋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간 애들은 뭐 1년에 한 명이다? 막 그런 식으로 다 정보를 줬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파운데이션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쓸 때. 왜냐면 자기소개서 그냥 대충 이렇게 써서 내기만 해도 내가 공부하는 데는 붙거든요. 거기서 오퍼를 줘요. 근데 다른 대학은 그렇지도 않고 또
내가 엑스터 인투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엑스터에 오기를 바래서 계속 막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렇게 크게 다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이메일도 넣고 약간 확실히 더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알아봐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약간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는 도움은 되지만 일단 본인 스스로도 많이 좀 서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엑스터도 합격했었고 아마 셰필드도 조건 충족했던 것 같은데 네, 맨체스터 클리어링 지원할까? 아까 저 앞서서 선현님 맨체스터 가장 가고 싶다고 했는데 맨체스터 왜 가장 가고 싶어 했어요? 네. 일단 큰 도시고 어, 솔직히 말해서 한국 랭킹도 여기서 가장 높고 전체적인 QS 랭킹이 높고 한국에서 딱 말했을 때 아는 데가 맨체스터니까 이왕이면은 랭킹도 높고 큰 도시에다가 다들 아는 데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맨체스터를 했어요. 지금 선택을 만족하고요. 네. 네, 다행 좋네요.